네, 자 다음은 저희 간밤에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주, 새롭게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뷰티풀 굿머니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료주들이 출렁일 때에도 하창한 본부장님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관련 주식 투자하자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간밤에 보니까 전반적인 거시적으로는 좋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러시아가 가스 수출 다시 한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랑 곡물 수출 봉쇄했던 거 합의한다고 하고. 네. 그럼 이제 관련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하향 안정을 하면 관련 주식 투자 아이디어는 또 바꿔야 되나? 계속 매수 전략 얘기해 주셨는데 전략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이 생긴 시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사료 곡물주에 대해서 그리고 뭐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조금 강조를 드릴 때 올해에 있었던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그 트리거가 됐지만 사실 그 부분에만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작황이랑 기후변화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폭염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 유럽 지역은 뭐 40도가 훌쩍 넘는 그런 온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라니냐라든지 이런 기후변화가 상당 부분 오래 진행이 되면서 사실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후변화를 좀 일으켰고 해당 부분에서 좀 작황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수확기 때 해당 부분들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여파가 2년, 3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치중해 보셔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여전히 그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 비료주에 대한 투자 의견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AS 해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시간의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서연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일명 품절주와 무상증자 테마주가 움직였습니다. 이 품절주는 소위 비인기 주식, 그러니까 시중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일컫는데요. 이 코데지 컴바인, 신라 섬유가 품절주로서 이 수혜를 받으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조선선제는 이 무상증자 가능성에 3%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야스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와 116억 원 규모 장비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제 사모펀드에서는 그 LG 디스플레이를 담았는데 시간 외에서는 야스가 반응하며 6.79%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림 BNG입니다. 미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그 저감 소식으로 수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에 특별히 관심 가십니까? 저는 세림 BNG를 좀 봤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런 품전주나 무증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시세가 분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상승률에서는 조금 밑단이긴 하지만 좀 종목군들을 찾아보니까 세림 BNG가 좀 눈에 띄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런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이벤트도 최근에 굉장히 있었고 그에 따른 시세가 굉장히 좀 분출이 됐었는데 세림 BNG 같은 경우 이런 친환경 웰빙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 부분에서 이제 4가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해당 부분이 좀 주가의 탄력성이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에 대한 우리의 시각들도 계속적으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국 내무부에서 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이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고 해당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회사의 좀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여팡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벤트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연평균 굉장히 좀 큰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향후 계속적으로 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뭐 폐배터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관련 주식으로 에코 플라스틱도 같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을 하더라도 사실 녹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이벤트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에서도 충분히 좀 관련성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같이 네. 움직이게 됐을 때는 뭐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 분해성이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좀 퍼져나갈 수 있는 쪽은 다소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같이 묶여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폐배터리 언급도 해주셨는데 네. 예, 2차전지 안에서 순환매도면서 관련 주식도 또 좋고 그쵸. IPO 이슈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이제 시간에 좀 필요성은 있고 예. 아직까지 뭐 대기업들이 이제 대거 좀 진입을 하고 있는데 명확한 이제 뭐 대장이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폐배터리도 뭐 파워로직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상 거론이 되던 종목군들과 일부 이제 대형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차 전지가 워낙 활발하게 성장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폐배터리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시장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린 BNG는 어제 장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였네요. 네. 예. 일단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물량을 소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일단 상승이 2번이나 이제 매물대에 걸쳐서 좀 눌렸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분만 좀 돌파를 해주면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차 부분을 좀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됐었던 4,2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는 3,450원 라인부터 3,6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0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셔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200원 라인이 깨졌을 때 항상 단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랫부분에서 다시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러네요. 이제 다시 좀 눌리게 됐을 때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또 빠르게 나온다. 네. 그러면 또 그 역으로 하락할 때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쵸. 얘기이기도 하니까 네. 손절선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아, 괜찮아요, 본부장님. 자, 시간의 특징주를 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 플라스틱 관련주 본부장님께서 좋은 뷰를 주셨는데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본부장님 귀가 부작이라는 댓글이 많아서 제가 유독 또 오늘의 인사이트에 또 관심이 갔습니다. 플라스틱 관련주, 네, 오늘의 정규장 흐름도 체크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연속성입니다.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일 연속해서 담아낸 종목들 픽을 해봤습니다. 외국인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비교적 엉덩이가 무거운 형아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SK텔레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짝사랑의 이유가 뭘까요? 기관은 덜어내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는 다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셀트리온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류마티즘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알렸고요. 8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어제는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두 번째 형아도 담았네요. 다만 1%대 밀리면서 어제 거래를 마쳤고 어제 가장 시장에서 좀 재미를 본 섹터죠. 자동차도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기아를 담았고 2.5%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도 연속해서 사들였고요. 어제는 다만 0.7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으로 넘어와서 수급 특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뉴스에 크게 반응한 종목들이 일단 눈에 띕니다. LIG, 넥스원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국산 전투기 이 KF-21이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이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 건데요. 반도체에 이어 방산도 대한민국이다라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1.64%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밖에도 현대일렉트릭, 대한항공, 삼성전기를 담았는데 다만 조금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1.67% 올랐지만 대한항공은 보합이고요. 삼성전기는 밀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GS글로벌 볼 텐데요.
간밤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불가항력이다라고 가스관 문 열어준다 하던 러시아가 이제는 다시금 또 가스관을 열어준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태도에 시장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정규장에서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어제는 1.14%대 두 자릿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징 종목 살펴봤습니다. 정수환 아나운서가 설명 잘해주셨는데 진짜 이번에는 러시아가 가스 잠근다더니 다시 열었어요. 그럼 가스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가스주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왜냐면 불가피하다. 해당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시세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다만 이 과거에 이제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좀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이 이벤트가 워낙 하루하루마다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좀 시세가 떨어지는 이런 이 통상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시세가 꺾이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가스주도요. 네, 빠르면 9시 예. 반 정도부터 아, 상승 탄력이 딱 멈추고 예. 이제 떨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퍼센티지가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에너지 섹터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가스관은 언제든지 잠글 수 있고 이게 열었다 그러니까요. 잠궜다 할 때마다 사실 예. 러시아 쪽에서는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너무 이제 궁지에 몰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좀 조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가스 종목군들은 좀 급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이 나왔으면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고요. 또 눌려서 일정의 이런 횡보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조금 매수하셨다가 급등 나오면 다시 파는 이런 반복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폭염이 지나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클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또 가스관을 잠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또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스나 비료 같은 게 이른바 전쟁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네. 전쟁 얘기 들어가면 테마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 줄 땐 좋지만 떨어질 땐 또 팔 기회 없이 떨어지면 계속 물려서 영원히 팔 타이밍 놓치는데 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오늘 시장 봤는데 오히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가스나 비료주들은 그냥 계속 가져갈 만한 주식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참고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서 정서환 아나운서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특징주들이 업종 내 가장 큰 형님들 사고 있다. 네. 라는 움직임도 요즘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시장 전체에도 호재인데 이 안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세요? 저는 자동차를 봤습니다. 자동차? 네, 예, 자동차. 기아를 그래서 좀 선정을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전방 쪽에서 자동차만큼 견조한 섹터가 있을까? 없어요. 요즘 진짜 좋죠. 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선택을 했고 네. 일단 자동차 수요는 뭐 워낙 견조합니다. 예비 수요가 굉장히 조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고 수요가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사실 자동차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뭐 예비 수요는 굉장히 좀 튼튼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무지출 챌린지가 굉장히 좀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네. 이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챌린지를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 이제 소비에 대한 좀 여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쵸, 있는 소비 줄여야죠. 인플레이션 네, 시대.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비 수요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P단에서는 사실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고차 가격이 좀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신차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 생긴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종목군들이 내수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월등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2분기에 호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죠. 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2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1조 8천억 원으로 2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 이런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이제 출하량이 나오지 않아서 이 Q단이 좀 멈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이제 Q가 늘어나면 당연히 P 곱하기 Q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네. 하반기에 또 이제 신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기아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기관 특징주는 뭐가 좋아 보이세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 일렉트릭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에너지에 대한 이벤트가 생기게 됐을 때 뭐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과 이제 원전 쪽이 또 같이 좀 영향이 있는데 1분기 예. 실적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비수기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중동 쪽에 대한 선박에 대한 호조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한번 조선주들도 긍정적인 이런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받았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용 변압기 수주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 최근처럼 이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을 때 이런 이제 설치를 하거나 변압기를 하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저는 이제 겨울철로 갔을 때 에너지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준비하라.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 미리 겨울 대비한 종목들 많이 소개해주고 계시네요. 네. 현대 일렉트릭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모펀드가 관심 있게 본 종목과 또 기관 보고서 특징주들 함께 보시죠. 정사한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다음은 사모펀드 매수 종목입니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형적인 이 순환매 장세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는 반도체가 오르면서 기존에 좋았던 바이오 2차 전지가 잠시 쉬어갔습니다. 어제는 자동차가 강했고요. 또 앨런 장관의 LG화학 방문으로 2차 전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 사모펀드도 자동차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를 담아냈고요. 그 밖에도 이 배터리주인 SK 이노베이션도 담으면서 어제는 2.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JYP도 담았고요. 이 JYP는 지난주 수요일 기관의 매수 종목에서 본부장님 픽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픽을 주실지 자료 영상 걸그룹으로 환한 미소도 보여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픽 종목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도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한국항공우주 리포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모멘텀이 이끄는 주가라고 나왔는데요. 그 모멘텀을 살펴보면 바로 이 폴란드 수출 수주 가시화 모멘텀을 제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 약세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 수주가 실적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도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전 KPS고요. 제목은 경영평가 영향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 제목에서처럼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희망과 포부를 언급했고요. 이 전력 수급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기저전환의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분석하면서 목표가는 5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뭐예요? 네, 네, 그 사모펀드는 JYP를 했고요. JYP. 네, 8거래일 매수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그래도 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엔터 섹터는 저는 리오프닝에서 제일 최대 종목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워낙 아티스트 라인업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매수는 똑같습니다. 이제 2,500원까지 좀 이제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다시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200원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6,500원으로 똑같이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이제 해당 그 매수 밴드 안으로는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걸어놓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방산 쪽은 제가 계속적으로 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수주 잔고가 워낙 긍정적인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고 끝나더라도 한동안에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런 정책 자금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라든지 이런 각종 수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 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49,000원부터 5만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중장기로 본다면 더 윗단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44,500원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걸그룹 자료하면 볼 겨를을 안 주시네요. 저번 주에 많이 봐서. 네. 그렇죠. JYP 엔터테인먼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만큼 그만큼 좋다는 투자 의견 네. 가져가면서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62,500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목표가 6만 원. 그 전쟁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의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간밤에 좀 고민이 커졌는데 전쟁 이슈가 아닌 다른 모멘텀으로도 네, 충분히 네. 예, 보시네요. 비료주 그리고 항공우주의 이른바 방산 주식들까지 네.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